첫 번째로는 상품 브랜드 고객 관리를 행복 원천으로 하는 사례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본원적 소비를 통해서 본원적 소비에 들어가는 그 사례인데요. 제품의 어떤 기술적, 혁신적 우월성, 유용성에 기인한 소비자로서의 어떤 흥분감, 충족감으로 제품에 대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감격스러움으로써 행복을 느낀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니아적 소비와 관련된 건데요. 이 케이스 2는 고급 브랜드 제품을 소유하고 수집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러한 자부심, 매니아로서의 자부심이 행복감으로, 소비자 행복감으로, 뿌듯함으로 느껴진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 케어 서비스로서 이해관계를 떠나서 인간적인 서비스로부터 창출된 소비자 행복을 그런 행복으로서 어떤 고객 만족을 넘어선 고객 감동, 고객 눈물을 흘리게 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행복의 원천 두 번째인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 활동 자체, 제품이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나 브랜드가 아니라 소비 활동 자체에서 느끼는, 즉 소비 활동 자체에서 특정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 행복을 느끼는 네 가지 유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착한 우리 이 행복의 유형의 그 네이밍을 라벨링으로 보면 어느 정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착한 소비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4는 일명 착한 소비로부터 발생한 행복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에 공정무역이라던가 혹은 뭐 지속가능 있는 경영, 뭐 경영학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얘기가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업에서도 그런 사회적 마케팅을 하지만 우리 소비자들도 그러한 어떤 착한 소비, 윤리적인 소비를 함으로써 내가 더 싼 것 혹은 기능이 더 뛰어난 것을 삶으로써 느껴지는 행복감을 초월한 비싸게 주고 샀지만 기능이 약간 더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러한 제품이나 혹은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느껴지는 그런 행복감이 바로 착한 소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케이스 5는 합리적인 소비를 한 소비자의 행복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낭비, 지양, 욕망 절제, 가격 대비 효용 극대화, 즉 우리가 흔히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소비자가 하는 소비 행동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통해 행복감을 느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족적 소비, 케이스 6에 해당되는데요. 자신의 능력으로 구매한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져서 행복감을 느낀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생애 첫 자동차, 생애 첫 집, 이런 것에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느껴지는데 자신의 수입으로 장만한 가장 값비싼 소울물이고 상징성이 강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느껴지는 행복이 바로 자족적인 소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7은 쇼핑 플로우라는 행복의 유형으로 분류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플로우, 몰입이라는 거, 우리 칙샘 이하이 그러니까 학자가 이 플로우, 몰입이라는 어떤 개념을 가져와서 학계에 굉장히 큰 파장 혹은 실무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었는데 이 플로우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흠뻑 빠져 있는 걸 말합니다. 케이스 7 같은 경우는 아들과의 쇼핑을 통해서 쇼핑 순간에 흠뻑 몰입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신이 마치 20대에 로 돌아간 그런 느낌까지 줄 정도로 행복감을 주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플로우 같은 경우는 쇼핑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보통 게임에서 이 플로우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서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쇼핑 플로우는 어떤 이런 제품이나 브랜드 환경적인 요소에도 올 수 있지만 케이스 7처럼 쇼핑의 동반자나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자아나 정체성의 경험에서도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세 번째 행복의 원천인 소비자
자신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행복을 줄 수 있는 자신이기 위해서 소비자는 스스로를 위한 소비를 아주 능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자기 소비적 행위를 함으로써 행복을 얻는 걸 말합니다. 케이스 8 같은 경우는 자기보상 소비에 속했는데요. 어떤 자신이 지금 우울함에 빠져 있는데 이 우울함에 빠진 자신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해 자가치유적인 소비를 통해 새로운 자아를 만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적 집중 소비에 해당되는 케이스 9 같은 경우는 내가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의 정화를 위해 홀로 근처 미술관을 찾곤 하는 내적 집중 소비의 사례로서 마음의 풍요를 찾기 위한 나홀로 문화 소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 9, 즉 내적 집중 소비 행복의 특징은 뭐냐면 소비자가 여기에 느끼는 행복은 어떤 흥미진진하고 신나고 익사이팅한 이런 감정 상태가 아니고요. 고요하고 평화롭고 조용한 이런 정적인 감정 상태라는 게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10은 자기향상 소비에 해당되는데요. 외모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투자적 소비를 통해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서 자아 개념이 향상돼서 행복감을 느낀 사례입니다. 이 케이스 외에도 라사나 교수가 제시한 것으로는 자기 향상 소비를 통한 행복의 예로 자신의 지적 발전을 위한 교육적인 투자를 통해 지적 성장과 풍요를 누리면서 인생 후반기에 뒤늦게 배우는 즐거움을 느꼈다던가 학습과 훈련을 통해 역량과 기술을 제고함으로써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거나 혹은 새로운 취미나 여가 활동이 자신의 가치를 프로급까지 높여가는 사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자기 향상 소비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낀 적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한 사례는 다음 동영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존의 사례이기 때문에 내 사례를 찾아내시려고 한다면 이 사례 외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 것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네 번째 행복의 원천인 인간관계를 원천으로 하는 행복의 유형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복은 부모님이나 자녀를 위한 선물 구입, 생신 선물이라던가 입학 선물 이런 것들이죠. 혹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험 소비, 여행이라던가 어떤 기념 이벤트 등을 통해서 가족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혹은 그저 함께하는 시간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스포츠나 레저, 여가 활동 같은 경우는 혼자 하는 경우보다 친구나 가족, 다른 사람들과 할 때 더 많은 행복을 느끼는 걸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케이스 11에 속해 있는 가족지향 소비에 대해 얘기를 해보면 이 케이스 11은 가족과 함께 간 캠핑의 감흥이나 행복에 대해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부터 기대로 설레며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하며 떠난 캠핑이 정말 행복한 추억이 되었고 다시 그와 같은 행복감을 또 느끼기 위해 향후 캠핑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12는 사회관계 지향 소비인데요. 위의 가족 지향 소비는 가족 간의 관계가 향상이 돼서 행복감을 느꼈다면 사회적 관계 지향은 가족 이외에 내가 속한 집단이나 사회적 사람들과의 관계가 향상됨으로써 행복감을 느낀 건데요. 그래서 케이스 12는 한 가장이 가족 동반 동호회 모임에서 다른 가족과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연애 얼레를 대량으로 준비해 간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놀이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가족들도 행복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다라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복의 원천이죠.
삶의 이야기를 원천으로 하는 소비자 행복은 자신과 특정 제품 사이의 이야기 혹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그 매개체인 제품이 있어서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치 소설이나 웹툰 같은 거죠. 케이스 13 같은 경우에는 나와 한 제품의 일상에 걸친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품이 한 사람의 일생에 마치 하나의 인격처럼 존재해서 제품의 수명주기를 다한 동안 소유자와 끊을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 마치 친구 같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 행복감을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14는 딸과 아버지, 아버지와 신라면, 딸과 신라면이라는 어떤 이 삼중적 관계를 통해서 전 생애를 관통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이 케이스 13에 나오는 내 인생의 파이오니아, 케이스 14에 나오는 아버지와 신라면도 더 이상 남의 것과 같은 제품이나 브랜드가 아니라는 거죠. 제품이 단순히 제품 이상의 인격이 우리 브랜드 이미지나 브랜드 인격이 있는 것처럼 이 제품이 인격을 가지게 되고 불멸성을 가지게 되면서 한 소비자의 전생에 걸친 어떤 경험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사적인 생애 이야기를 고백하는 이 화자, 즉 말하는 이, 쓰는 이와 굉장히 매우 특별한 정서적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어떤 물증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소비자 행복은 기업에서 제공한 혜택이나 가치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발생하기도 하지만 우리 첫 번째 단계인 본연 제품이나 브랜드나 고객 관계에서 오는 행복감일 수도 있지만 점점 소비자가 자신의 노력이나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수동적이라기보단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행복감을 획득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